히아우 카테사의 이야기. 히아우 카테사. 그리고 다음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 대회를 위해 일모르구의 도둑 동굴에 모인 사람들에게 키아우와 카테사가 들려준 경험이다. 키아우는 키가 크고 호리호리한 남자였다. 긴 팔다리에 손가락도 길고 목과 입까지도 길었다. 입은 물총새의 부리처럼 가늘고 날카로웠다. 턱과 얼굴 두상은 원뿔 모양이었다. 그의 모습은 어디를 보나 군살없이 말랐고 예리한 교활함을 드러냈다. 그날 키아오는 검은색과 회색 줄무늬 바지에 흰색 셔츠와 검은 넥타이 그리고 검은색 연미복으로 차려입었다. 단상에 서니 180cm짜리 사마귀 난 모기처럼 보였다. 우선 목을 가다듬더니 키아오는 다음과 같이 말을 시작했다. 전 할 얘기가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뭐든 너무 많으면 독이 되는 법이죠. 만약 약간이라면 감미로울 수 있고요. 제 목표는 혹은 제 모토는 말한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제 행동은 도둑이자 강도로서의 제 능력을 소리 높이 울리는 나팔인 셈이죠. 사실 저야말로 바로 앞서 우리가 기억했던 속담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키가 크다고 해서 운이 없는 게 아니며 영웅은 장단지 굵기만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게 아니란 사실 말이지요. 정말이지 우렁찬 목소리로 아침을 알리면 다른 닭들은 끽소리도 못하는 그런 수탉이 바로 저란 말씀입니다. 한번 으르렁거렸다 하면 코끼리들끼리 질질 오줌을 싸는 숲속의 사자요. 공중으로 획 솟구쳤다 하면 매들도 기겁을 해서 둥지로 도망가는 독수리입니다. 바람으로 치면 시원찮은 산들바람 따위는 모두 쓸어 없애는 그런 바람이지요. 어떤 빛도 눈이 멀 정도로 환하게 번쩍이는 벼락이자 모든 소리를 잠재우는 천둥입니다. 낮에는 하늘에 떠있는 태양이며 밤에는 별 중의 별인 달입니다. 전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왕 중 왕입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통치를 시작할 때가 됐으니 제게 금간을 씌워주시지요. 제가 그냥 제 자랑이나 하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여기에 모였습니다. 제가 자아자찬을 이렇게 늘어놓는 것은 그래야 외국에서 오신 손님들께서 감동을 받아 저를 감독관 중에 감독관, 감시자 중에 감시자, 심부름꾼 중에 심부름꾼으로 임명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만 하십시오.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기투투와 가탕구루가 방금 얘기한 그런 종류의 기술은 내게는 칫솔만큼의 쓸모도 없는 것입니다. 자기 농장에서 키를 건강한 소를 가장 먼저 다 챙기는 방식으로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공공자금을 개인 용도로 돌려 쓴다거나 조합이나 회사를 설립하고 그 땅을 담보삼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 그건 제가 도둑질과 강도질에 입문하여 배운 간단한 속임수들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아마추어리시 트릭, 곧 초짜들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제 이름은 키아우와 카테사입니다. 외국식 이름은 게이브리얼 블러드웰 스튜어트 존슨 경이죠. 가족관계로 말하자면 저에게는 아내만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과는 부자가 되기 전에 결혼을 했고 자산을 많이 모아 칵테일 파티에 초대를 받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을 했죠. 향기가 다 빠진 묵은 향수는 외국어로 이루어지는 현대판 댄스 파티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겠죠. 여자가 보조를 맞추지 못하면 그게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제 2번째 아내는 영어를 할 줄 알고 칵테일 파티를 위해 값비싼 옷과 보석으로 치장하는 일 외에 달리 하는 일이 없습니다. 자식들로 말하자면 꽤 많은 편입니다. 영국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과 아주 똑같이 다들 코맹맹이 소리로 영어를 할 수가 있죠. 그 아이들이 기쿠유어나 스와힐리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아마 너무 웃겨서 웃다가 오줌을 치실 겁니다.
It is so funny. 말하는 게 꼭 로마에서가 도착한 이탈리아 신부 같다니까요. 사제복을 입지 않은 신부 말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내 자식들이니 모국어를 이탈리아 외국인처럼 한다 해도 난 상관없습니다. 슈가걸 얘기를 해보자면 전 절대 어린 학생들을 쫓아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어린 여자애들은 미움 그 자체거든요. 슈가걸. 병을 옮길 수도 있는데 페니실린을 맞는다든지 이를 치르기 전에 예방용 약을 삼킨다든지 할 타임 같은 건 내게 없거든요. 전 다른 사람들의 아내가 좋습니다. 통쾌한 승리감을 맛볼 수 있으니까요. 그건 역시 또 다른 종류의 도둑질 아닌가요? 제가 특히 상류층 여자들 꼬시는 일을 잘 한답니다. 뻗대는 법이 없거든요. 허세 같은 것도 없고요.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뿐이죠. 그쪽에서 한두 번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남편들이 항상 애인들하고 나이트클럽에서 놀아나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그들 대부분은 계속 비지하게 해야 할 일도 없고요. 요즘 그들은 한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합니다. 바꿔보자. 하나의 박에 다 좋은 씨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자 거시기는 쓰면 녹아서 사라지는 소금이나 비누가 아닙니다. 난 그들에게 바로 넘어없는 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돈이 많이 들지도 않아요. 하지만 전문직 여성도 하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학위를 펼쳐놓으면 여기서 저기까지 이를 정도였어요. 그녀는 저 때문에 남편과 헤어졌고 전 공습을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기분이었죠. 하지만 물론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리무르 근처 티고니의 10에이커의 땅을 사주느라 150만 실링이 들었거든요. 길거리에서 얼쩡거리는 게 눈에 띄기라도 하면 아주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리겠다고 제 아내한테 항상 엄포를 놓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차로 말할 것 같으면 제가 타보지 않은 차라고는 없을 정도입니다. 전 옷을 갈아입듯이 차를 바꿔 타요. 메르세데스 벤츠만 한 것이 없지만 크게 실증이 나면 시트로행이나 다임러, 레인지로버 등을 삽니다. 두 명의 아내와 다 큰 아이들에게 도요타나 닷선, 푸조 같은 장난감도 사줬죠. 제가 아는 스포츠로는 저녁에는 돈 세기,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프 치기, 그리고 물론 타임이 좀 생기면 바로 넘어오는 다리 사이에서 놀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모습을 구하고 도둑질과 강도질의 길로 들어서기 전에 삶과 종종 비교해보곤 합니다. 그러면 마치 잠과 죽음을 비교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오래전 우후루 이전에 전 먼지털이와 분필을 손에 들고 루와이니 프라이머리 스쿨에서 아이들에게 ABC를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시절이었는지. 우갈리에 소금을 쳐서 수프처럼 먹다가 운이 조금이라도 좋은 날이면 10센트치 채소와 함께 먹었더랬죠. 분필가루가 기관지에 얼마나 쌓였는지 하루 종일 기침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타는 듯 쓰린 속을 달래줄 기름기라고는 사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런 일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어느 날 교실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더니 저쪽에서 내 나이쯤 되는 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우후루 열매를 따고 있더라고요. 우후루 열매. 그때 누군가 내 귀에 대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가테사의 아들 키아우, 네 또래의 다른 사람들은 모두 저기 밖에서 자유 열매를 맛보고 있는데 넌 어찌 바보같이 코에 분필가루가 잔뜩 낀 채 여기 이러고 있단 말이냐? 뭘 기다리고 있는 거야? 다른 이들이 다 자기 몫을 챙겨가면 내 걸로 뭐가 남아있겠어? 먹어치우는 데는 도 같은 사람들이 지나간 사리에는 주워먹을 콩고물도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워먹을 콩고물. 그러자 갑자기 눈에서 콩깍지가 벗겨져 버린 겁니다. 이제 아주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가테사의 아들인 저는 분필을 창밖에 던져버린 다음 긴 외투를 걸치고 내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전환점을 돌며 교직생활과 빠이빠이 했어요. 아프리카의 자유라는 이 열매가 어떤 맛인지 저 역시 알고 싶었던 거죠. 너무 서두르면 일을 망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들어보세요. 전 바보같이 제가 마주친 맨 첫 번째 열매에 덥석 달려들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서 눈을 감은 채 열매를 따느라 결국 익지 않은 풋열매만 따고 말았다는 동화 속 여자아이처럼 말이죠. 그 열매의 맛은 쓰디썼죠. 진짜 사과인 줄 알고 꽃사과 열매를 땄단 말인가? 제가 저지른 실수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실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이 단지 우리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니까요. 교사 생활을 하는 중에도 전 이미 우리나라의 가장 커다란 갈망이 교육에 대한 갈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교육에 대한 갈망이 대다수 민중들을 압박했지만 선택된 소수에게는 부의 기초가 되어주었죠. ABC도 읽고 쓸 줄 모르는 자들조차 사립중등학교를 세워서 그 사업에서 나온 돈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한 두 대는 몰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은 대충 진흙으로 짓고 선생들은 고물상에서 일하는 사람 중에서 구하고 목재 짜투리로 책상을 만들고 길가에 떨어져 있는 문방구를 주워다가 학교를 운영해도 여전히 학교 소유주에게는 이윤을 안겨줄 수 있다는 거죠. 가테사의 아들인 나 역시 그 방면에서 제대로 된 것 하나 건져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너서리 스쿨을 새로 시작하기로 했지요. 거기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으니까요.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았죠. 제가 가진 작은 농장을 담보로 해서요. 나이로비에 마땅한 장소를 물색했어요. 그러곤 CPE를 통과하지 못한 아프리카 여자애를 하나 찾아 애들을 돌보게 했죠. 같이 놀아주고 10시에 우유를 좀 먹이고 노래도 좀 가르쳐주라고 말이죠. 그러곤 신문에 커다랗게 광고를 냈어요. VIP 케냐인의 아이들을 위한 뉴블랙 뷰티 유아원. 전적으로 케냐인이 소유하고 경영하고 가르칩니다. 스와힐리어 사용, 케냐 노래, 케냐 자장가 등등. 싼 보육비의 높은 질 보장 데려오세요. 모두 데려오세요. 우리에겐 우리 것, 우리 민족 케냐를 건설합시다. 자, 단 한 명의 아이도 오지 않더군요. 하다못해 장애가 있는 애도 없었어요. 여기 쏟아부은 돈을 생각하면 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무모하게도 덜컥 담보로 맡아버린 손바닥만한 땅을 은행이 경매에 넘겨버릴 것임을 잘 알았으니까요. 그러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우후르나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던 건 아닐까. 그래서 달콤한 딸기 대신 쓰디쓴 열매를 딴 것 아닐까. 하지만 전 다시 다짐했습니다. 돈을 추구하는 사람을 좌절하게 하는 상황이란 계속 역전되어 오지 않나요? 실제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케냐의 어떤 저명인사도 대농장을 얻게 되었을 때 케냐인을 관리인으로 고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지요. 케냐인. 유럽인만 쓰는 거예요. 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저명한 케냐인 역시 관리인이나 회계사로 케냐인을 쓰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유럽인이나 인도인만을 고용해서 쓰죠. 대화를 할 때 케냐인들은 절대 모국어를 쓰지 않습니다. 외국어로만 대화를 하죠. 케냐인들이 이러이러한 일을 할 때면 항상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잘 관찰해보니 드디어 눈앞이 밝아지더군요. 외국 것이 우월하고 케냐의 것은 열등하다. 그게 현대 케냐 상류층들이 돈을 버는 기초였습니다. 은행이 독촉을 하기 전에 전 급히 유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우선 이름을 바꿨죠. 모던 데이 너서리 스쿨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곤 교장을 맡을 백인 여성을 구해있는데 다행히도 한 사람을 찾을 수 있었죠.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먹은 데다 항상 꾸벅꾸벅 조는 늙어빠진 노파였어요. 내 학교의 교원이 되어 꾸벅꾸벅 조는 일을 학교에서 하자고 합의를 했죠. 다음으로 나이로비의 상점을 찾아갔습니다. 어린아이 마네킹을 샀어요. 그 사람 모양 플라스틱 인형 말입니다. 그러곤 비싼 옷을 입혔죠. 머리에는 빨간색 가발을 씌우고요. 그 플라스틱 뱃속에 전기장치를 넣고 플라스틱 발에는 바퀴를 달았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진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처럼 마네킹이 마루를 돌아다녔죠. 심지어 길가에서도 학교 건물의 커다란 유리창을 통해 마네킹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곤 신문에 다시 커다랗게 광고를 냈습니다. 모던 데이 너서리 스쿨, 경험 많은 유럽인 교장. 그동안은 유럽 아이들만 들어왔으나 이제 케냐 아이들도 몇 명 받게 되었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외국의 기준에 맞춰 우리 민족의 언어, 우리 민족의 노래, 우리 민족의 이름 금지. 외국어, 외국 노래, 외국 장난감 등등 영어 교육 매체 사용 선착순으로 몇 자리만 전화 주시든지 차로 직접 방문하세요. 피부색은 상관없습니다. 학비가 비싸므로 돈이 문제일 뿐.
그러자 부모들이 자기 아이들 자리를 예약하려고 밤이고 낮이고 전화를 해대기 시작한 겁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전 유럽인 교장에게 달려가 그녀를 깨워서는 전화를 받게 했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식들을 보낼 만한 곳인지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직접 차를 몰고 왔습니다. 와서 백인 여성을, 그리고 창문으로 마네킹이 돌아다니는 걸 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학비를 내곤 했죠. 그 이상한 학교에 대해 알아볼 생각도 안 하더군요. 전 아이들을 100명까지만 받았습니다. 교장한테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한 명당 한 달 학비가 2,500실링이었죠. 그 얘기는 곧 매달 제 주머니에 25만 실링이 들어온다는 거니까요. 저로선 뛸 듯이 기뻤습니다. 졸고 앉아있는 교장과 보조들의 월급, 임대료까지 제외하고도 매달 20만 실링 이상이 제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까지 전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분필이나 지우개에서 떨어지는 먼지 하나 삼키지 않았다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 이 특별한 나무의 열매는 쓰지 않았습니다. 전혀요. 전 열매를 따고 또 땄습니다. 늙어 빠졌거나 심지어 절름발이인 백인 여성을 교장으로 삼고 진짜 백인 아이들이 있는 것처럼 마네킹을 사는 똑같은 수법을 이용해서 나이로비에 4개의 유언을 열었죠. 심지어 여기 일모로그와 루와이니에도 같은 방식으로 몇 개의 유언을 열었고요. 그 나무에서 딴 열매는 확실히 넘쳐날 정도로 많았고 정말이지 아주 잘 익기도 했어요. 게다가 아주 달았고요. 그건 또 다른 얘기지만 자, 유럽인들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에 따르면 가진 계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아서는 안 된다고 하죠. 그래서 전 다른 나무의 열매는 맛이 어떨까 한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투투와 가탕구루가 얘기한 방식으로 조합이나 회사를 만들어 농장을 구입한다든가 다른 방식으로 땅 투기를 해서 훔치고 강탈한 모든 열매들을 전부 기쁜 마음으로 먹어봤죠. 하지만 그 어떤 우후루의 열매보다도 더 달콤하고 잘 익은 열매를 제게 주었던 나무는, 잠깐 이 특별한 나무 얘기는 맨 처음부터 해야겠습니다. 그래야 도둑질과 강도질의 기술에 있어서 제가 초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알 수 있을 테니까요. 대다수 사람들이 가진 교육에 대한 갈망과 땅에 대한 굶주림을 먹고 자란 두 나무에서 아주 많은 열매를 따고 난 뒤 전 다른 사람들은 무슨 열매들을 따먹나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의회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부를 축적하기만 하면 의회, 선거 비용을 내기 위해서 농장도 다 팔아치우고 심지어 아름다운 부인까지 경매에 내놓는 사람을 정말 제 두 눈으로 봤다니까요. 그래서 잠깐 생각을 해봤죠. 도대체 저기 뭐가 있길래 기꺼이 수백만 실링의 지폐를 뿌리고 부인이며 딸이며 농장을 다 팔아치우면서까지 차지하겠다고 저렇게들 드잡이라는 거지? 혹시 이 나무에 다른 어떤 나무보다 더 많은 열매가 열리는 걸까? 그래서 정치 분야에 들어가 직접 한번 알아보자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무에 사는 검은 개비들이 뭘 먹는지 알 수 있는 건 결국 나무 아래 앉은 사람뿐이니까요. 하지만 전 너무 서두르면 이 일을 망친다는 속담 역시 잘 알았기에 국회의원에 출마하지는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자리는 경쟁이 너무 치열해서 피를 보기도 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우선은 루와이니 구 이시시리 카운티 의회에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말은 곧 행동, 그리고 채소를 팔려면 싱싱함이 사라지지 않도록 가능한 한 일찍 내놓아야 하는 법. 전 주변 사람들의 주머니에 말 그대로 돈을 마구 넣어주었습니다. 전 뭘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화끈하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어정쩡하게는 절대 안 하지요. 은야 키니와 여성 합창단을 모아서 저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유를 위해 싸웠고 민중들에게 땅과 교육을 제공했는지 지어내고, 그리고 뭐 다른 거짓말도 보태서 말이죠. 제 사진이 박힌 색색의 유니폼을 사서 은야 키니와 여성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런 다음엔 청년단을 고용했습니다. 제 경쟁자의 재산을 파괴하고 저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을 박살내는 게 그들의 일이었죠. 경쟁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2사람은 따로 불러내서 5만 실링씩 주고 매수를 했습니다. 2사람 다 영웅 가테사를 지지하며 후보직에서 물러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3번째는 돈으로 살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어느 날 밤 2명의 청년단원이 그를 납치해 루와인이 숲으로 끌고 가서는 총을 들이댄 채 목숨을 부지하고 살지 선거에 나갈지 양당간의 선택을 하라고 했어요. 현명하게도 목숨을 부지하는 쪽을 선택하더군요. 네 번째 작자는 매수도 안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총구를 앞에 놓고도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청년단원을 몇 명 보내서 2다리를 분질러 버렸죠. 마지막 작자는 영리한 놈이었어요. 재빨리 수하의 깡패들을 보내 차로 길을 막아서더군요. 자기들 두모에게 괜히 장난질하려고 했다가는 그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리에는 다리, 피에는 피로 나가겠다고 경고를 하더라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을 먹어치우는 자들끼리 누가 더 고수인지를 결정하려면 전장에서 만나야 할 거라고 가서 두모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한 수 위인지에 대한 의혹을 이참에 끝장내기 위해서라도 선거라는 전장에서 만나자는데 동의를 해야 할 거라고 말이죠. 그동안은 서로 상대방의 목숨을 위협하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선 돈이 힘이니까 그의 돈과 내 돈이 전장에서 만나 싸우게 해야 하는 거라고요. 결국 우리는 그렇게 합의를 보았습니다. 누구의 무기가 상대방의 방패를 뚫고 이길지 서로 부딪혀보자는 데 생각을 함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전장은 우리 2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돈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면서 누가 더 많이 훔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서로 말하자면 술통이란 술통은 다 꽉꽉 채우라고 지시를 했어요. 술을 마시는 자라면 누구든 마시고 싶은 대로 마음껏 마시고 가테사에게 표를 던져야 한다는 사실만 기억하도록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안 해본 짓이 없습니다. 돈으로 표를 사는 일까지도 말이죠. 그 선거운동에 총 200만 실링을 쏟아부었어요. 저쪽도 만만한 상대는 아니더군요. 그는 150만 실링을 썼죠. 하지만 결국 그 자리는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바로 이 사람에게 왔습니다. 카운티 의회에 정식으로 자리를 잡기도 전에 전 어떻게 하면 선거운동에 쓴 엄청난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지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대판 춤판에 들어가 제대로 해보려면 계속 돈으로 군부를 떼야 한다는 사실은 그때쯤엔 벌써 터득을 했더랬죠. 이것저것을 시도해봤습니다. 한두 주 동안 이 의원 저 의원을 만나고 다니느라 거의 잠도 못 잤죠. 2번째 선거운동에 5만 실링이 더 들었습니다. 그 결과 전 이시시리 카운티 의회 주택위원회 위원장 자리에 임명되었습니다. 어쩌면 선출되었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그 위원회는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분양하는 일을 담당할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의 공장 부지나 상가 부지 등을 할당하는 일도 맡고 있습니다. 이제 가테사의 아들인 저는 드디어 고지에 이르렀음을 알았습니다. 내 세상이 온 거예요. 약삭 빠른 자는 공공의 재산으로 배를 불리는 법입니다. 빈민을 위한 값싼 주택의 건설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의회가 미국인 소유의 월드뱅크 혹은 유럽이나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할 경우가 있다고 생깁니다. 그게 정말 짭짤한 수입원이에요. 의회가 루와이니의 한 판자촌을 철거했던 때가 생각나네요. 거기에 주택 천채를 지으려는 계획이었죠. 그 비용은 의회가 이탈리아 은행에서 융자를 받았습니다. 주택 건설에 입찰을 따낸 회사는 이탈리아 회사였어요. 하지만 당연히 먼저 제게 200만 실링이라는 약간의 뒷돈을 건네주었더랬죠. 그 돈을 제 계좌에 집어넣고 나자 선거운동에 든 비용을 되돌려 받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다음엔 위원장 자리를 위해 투자했던 돈을 회수할 차례였지요. 제 바람을 이룬 것은 주택들이 다 쥐어든 띠였습니다. 임대주택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일단 제게 2000실링짜리 차를 대접해야 했죠. 그렇게 해서 200만 실링을 더 벌었고 그 돈을 은행에 잘 쌓아두었습니다. 2해가 지나자 선거운동에 투자했던 100만 실링이 꽤 두둑한 자산을 만들어 주었다는 건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겠죠. 게다가 아시다시피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말이죠. 책에 돌아온 돈은 모두 제게 표를 던진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나왔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고요? 바로 그들의 세금으로 외국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제 입장이라면 무엇에 비할 바 없이 달콤한 그 열매를 베어먹는 일을 그만두겠어요? 전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따고 또 따먹었죠. 과즙이 입가에서 줄줄 흘러나올 때쯤에야 약간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그 알량한 돈 좀 먹자고 우회가 주택을 건설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과 함께 아예 루와인이 주택개발이라는 건설회사를 차렸죠. 의회에서 입찰을 따내는 건 주로 제 회사예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전체 주택단지를 짓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린 다음 집을 다 짓기도 전에 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각기 다른 계층에 적합한 집을 짓습니다. 예를 들어 돌로 짓는 집은 그다지 수익성이 좋지 않아요. 진흙과 나무로 지은 저 판잣집을 보셨나요? 저런 판잣집을 지어서 노동자, 농민들에게 임대를 하면 제가 장담하는데 거기서 제대로 한몫 잡을 수 있습니다. 외국 회사의 지사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하더군요. 여기서는 지분을 좀 받고 저기서는 참석수당, 그러니까 이사회에 참석한 뒤 받는 일종의 뒷돈을 챙겼죠. 그런저런 데서 나오는 걸 다 치니 매달 말일에는 얼마간의 푼돈이 생기더군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런 식으로 키아우와 가테사의 뱃속, 이렇게 말랐어도 말입니다. 뱃속에 다 들어가다 보니 나중에는 상당한 금액이 되는 거죠. 케냐의 민중에게 감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눈이 멀고 무식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할 줄도 모르는 그들 덕에 사람 잡아먹는 우리 족속들이 불편한 질문을 너무 많이 받지 않고도 그들의 땀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안일하게 여기에 만족하거나 민중들이 언제나 그렇게 우매할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저를 그들 회사의 지사장으로 임명하게 된 것도 상황이 바뀔 가능성 때문이니까요. 노동자, 농민, 대중의 분노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런 임무라도 전 상관없습니다. 아주 짭짤하니까요. 바로 그 때문에 요즘에 전 하람비 기부를 할 기회가 생기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기부가 중요한 거예요. 기부. 여기에 1만 실링, 저기에 5천 실링이나 1만 실링, 그리고 또 다른데 2만 실링, 이렇게 말이죠. 액수는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지만 정말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은 때는 우선 여러 외국계 회사들을 찾아가죠. 그들이 눈먼 대중을 매수할 돈을 항상 준비해 둔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들에게 1000실링이든 10센트든 5센트든 돈을 좀 기부하라고 부탁한 다음 단상에 올라가 제가 이렇게 후하다는 사실을 만방에 알리는 겁니다. 여기 자료에 담긴 몇십만 실링은 저와 제 친구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의, 은야 키뉴와 여성합창단이 저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아들이 태어났을 때처럼 구호를 5차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제가 뭘 했습니까? 오늘날 얼마만큼의 박수갈채를 받는지는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있는가에 달린 겁니다. 돈이면 산도 깎을 수 있다는 거죠. 요즘에 키마티 같은 사람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를 사람이 누가 있나요? 키마티. 대중들이 오직 주머니 크기만 보고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지금 이 상태가 영영 계속되기를,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도 이 땅에서 영양가를 쪽쪽 빨아먹을 수 있을 테니까요. 게다가 아시겠지만 이미 안전하게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건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귀를 쫑긋 세운 채 찾아봐도 그 정체가 나타나지 않는 법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왼손에는 당근을, 오른손에는 나무작대기를 드는 통치 원칙을 신봉합니다. 하람비에 기부한 건 당근인 셈이죠. 그런데 대중들의 눈에 띈 콩깍지를 벗겨야 한다는 소리를 건방지게 떠들고 다니는 불안당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그놈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대중의 의식을 깨우려는 작자들에겐 채찍맛, 부금이나 수감 같은 책짓맛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고집스러운 놈들한테는 물론 마약이나 술, 돈 같은 걸 계속 안겨준 다음에는 말이죠. 제 수하의 깡패를 보내서 휙 들어다가 은공 힐의 하이에나나 아티강의 악어들에게 던져줘 버립니다. 하이에나나 악어,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 친구들 같은 놈들이죠. 하이에나나 악어의 뱃속에서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말이죠. 전 민주주의니 뭐니 하는 그런 잡소리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는 예의가 민주주의, 저녁에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준답니까? 내가 대학에 있는 애송이들을 그 난쟁이 똥자루 만한 선생들하고 한꺼번에 붙잡기만 하면 후회 막심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에 다 쓸어 넣은 다음 공산주의 헛소리는 중국이나 소련에 가서 떠들라고 보내버릴 테니 말이죠.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런 족속들에게 너무 붕괴한 나머지 당면한 관심사에서 잠시 벗어나 버렸네요. 하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OES, 주택을 이용한 도둑질과 강도질에 대해 얘기하고 있었죠. 저의 경우엔 주택에 기초한 도둑질과 강도질을 그만둔 적이 없습니다. 주택, 집에 대한 사람들의 갈망과 허기만큼 엄청난 이윤을 창출하는 건 이 세상에 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욕구가 손톱만큼이라도 줄어드는 건 절대 바라지 않아요. 사실 온 나라 전체에 그 허기와 갈망을 더 부채질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느라 뜬 눈으로 밤을 새울 때도 많습니다. 부동산 기근이 심해질수록 그만큼 집값이 폭등하고 마치 기름기 많은 고기 쪽으로 불길이 확 몰리듯이 이윤도 그만큼 올라가는 법이니까요. 그런 기근이 정말로 심각해지면 물론 우린 그걸 기근이라고 부르지 않고 좀 순화해서 부르지만요. 땅의 영양을 쪽쪽 빨아먹는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그걸 우리끼리 어떻게 나눠 가질지 방법을 고안해 볼 수 있겠죠. 제가 가진 방안은 이겁니다. 기근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만큼 심각해지면 새둥지만 한 집만 짓는 겁니다. 새둥지. 마치 텐트처럼 접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 누일 자리를 찾는 게 절박한 사람들이라면 어쩔 수 없이 우리한테서 그 둥지를 사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접어 어깨에 메고 다니든지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든 어둠이 내려앉으면 그냥 아무데나 길거리에 둥지를 세우고 몸을 누이면 되는 거죠. 상상해보세요. 자신의 눈과 귀와 입술과 코 등등을 위해 안식처를 세워준 마음씨 착한 주택 공급자들을 축복해달라고 밤새도록 그는 하늘을 보며 기도를 올리겠지요. 그런 둥지를 만들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을지 상상만 해보시라니까요. 한 사람당 둥지 하나. 하하하. 농민들이 다 둥지에서 노동자들도 다 둥지에 코를 박고 노동자와 농민들이 공중에 집지을 자리를 놓고 새들과 다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십시오. 잠깐만 혹시 저의 능력에 대해 여전히 의심을 품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둥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풀과 노끈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외국에서 수입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예 다 만들어진 둥지를 수입할 수도 있겠죠. 다 만들어진 둥지.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승자의 관을 제게 씌워주십시오. 우승자의 관을 제게 주십시오. 반박. 탄상에서 내려온 키아우와 가테사는 아무도 자기에게 박수를 보내지 않자 말할 수 없이 당황스럽다. 미처 자리에 앉기도 전에 키아우는 기투투와 가탕구루가 단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다. 기투투는 분기탱천한 모습이었다. 입술은 부들부들 떨리고 입꼬리에서 침이 줄줄 흐르고 있었다. 미스터 체어맨, 우리는 서로에게 모욕을 주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닙니다. 서로를 업신여기며 빈정거리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소리나 듣자고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과학적인 기술에 있어서 강도질의 과학적 기술. 누가 가장 뛰어난지 그걸 밝히는 대회에 참여하려고 이 동굴에 모인 것입니다. 우승의 행운을 차지하는 사람은 외국 소유의 금융회사나 공업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주인의 차산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자기 배를 불릴 수 있을 겁니다. 미처 자리에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과학적인 기술에 있어서 누가 가장 뛰어난지 그걸 밝히는 대회에 참여하려고 이 동굴에 모인 것입니다. 우승의 행운을 차지하는 사람은 외국 소유의 금융회사나 공업회사의 관리인으로 임명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 주인의 자산을 늘려주면서 동시에 자기 배도 불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누가 이기게 되는지는 전적으로 행운의 여신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모욕을 던지는 식으로 그 결과를 미리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현대판 도둑질과 강도질의 과학적인 기술. 197여까지.